지금까지 n에 대한 함수 tn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기했는데요. 이제는 점근적인 표기법을 배워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러한 점근적 표기법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통 n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요. 이는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든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든 입력값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의 값이 크면 클수록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의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봤었죠. 이렇게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상수에 비례할 때, n에 비례할 때, n제곱에 비례할 때였는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수행 시간의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되죠. 이때 이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n이 충분히 클 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한 분석을 점근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점근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접할 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리미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리미트와 같이 n이 충분히 커질 때 어떤 패턴을 갖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근적 분석의 표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사용을 하여서 표기를 하곤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빅5 표기법이라고 하는 표기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표기법으로 이 빅오메가와 빅세타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5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오타가 있네요. G, OGN 형태입니다. O 안에 어떠한 간단한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기할 텐데요. 간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n 혹은 n 로그 n, n의 제곱, 2의 n승 등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5의 n제곱, 앞에서 n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알고리즘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5의 n의 3승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알고리즘은 5의 n의 로그 n의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도 보게 되고요. 가장 최악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지수 형태를 띠는 수행 시간을 갖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n에 앞에 상수도 붙지 않고 뒤에 다른 항도 붙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최고차 항만 표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차 항을 우리가 tn에서 수행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수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하고 또 바로바로 계산을 하기도 힘들고, 사실 n이 클 때 앞에 최고차항만 중요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에 비해서 크기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떼고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봐볼게요. tn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할 때 한번 봐봅시다.
그럼 이때 n이 1일 때는 tn이 3이고 n이 10일 때는 111, n이 1000일 때는 이와 같은 숫자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n 제곱의 비중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n이 작을 때는 별로 다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되지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의 이 최고차항 부분이 이 결과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n이 큰 때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최고차항 부분만을 생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부분, n 입력값이 큰 부분만 우리가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점근적 표기법에서는 이 밑에 있는 미미한 부분들을 다 떼고 이렇게 최고차항만을 가지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tn은 점근적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5의 n 제곱승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오 표기법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보게 될게요.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오 표기법이란 두 개의 함수 fn과 gn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모든 n에 대해서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는 상수 c와 이 기준값 n0가 존재하면은 이 fn을 5의 gn 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오 표기법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너무 수학으로 가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죠? 이 정의는 이와 같지만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 비오 표기법을 앞에서 나왔던 이와 같이 이 기껏해야 GN의 비율로 기껏해야 GN의 비율로 증가하는 함수를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직관적으로 fn이 5의 gn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f라는 함수가 gn 함수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직관적 의미가 여기서 이 정의로부터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n의 크기가 어떠한 특정한 값 이상이 되었을 때 이 gn의 상수배보다 이 fn이 항상 작으면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gn의 상수배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n이 항상 이 함수보다 작도록 하는 이 c와 이 기준값 n0가 존재하면은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정의를 제대로 수학적 정의를 생략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번 다음에 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fn 이퀄 5는 다음과 같이 5의 n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즉, fn이 상수면은 이는 5의 1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이유를 앞에서 나타난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n이 1보다 클 때 이 fn은 이 10 곱하기 1, fn은 5죠. 이 값보다 항상 작죠. 이 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fn이 이 부분보다
1은 GN인데요. FN이 GN의 10배보다 항상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앞에서의 이 수식을 만족하는 이 C와 이 N0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fn이 2n 플러스 1일 때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n이 2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이 fn, 2의 n 플러스 1, 이 함수가 항상 3n, 이게 무엇이냐면 3 곱하기 GN을 n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게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일 때는 얘 두 개가 동일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더 크게 되지만 1 이상인 경우, 여기서는 2 이상인 경우가 되어 있네요. 뭐죠? 1 이상인 경우죠. 1 이상인 경우에서는 항상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항상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n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상수 C가 3으로 존재를 해서 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100 이상의 n에 대해서 항상 다음의 식을 참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5의 n 제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 f가 상수면은 5의 1 그리고 f의 최고차항이 n이면 5의 n 그리고 f의 최고차항이 n의 제곱이면은 5의 n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 이게 5의 n이 바로 이 예제에서 5의 n 제곱이 아니라 5의 n 3이더라도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n0와 c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n이 조금만 커져도 이 n의 2차 항을 가지고 있는 함수보다 n의 3차 항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함수 f에 대해서 5의 n 3승이다 혹은 더 큰 거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근적 표기법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5의 n 제곱에 대한 함수를 5의 n 3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만큼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을 이만큼 걸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20초 내로 뛸 수 있어서 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20초 내로 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10분 내로 뛸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10분 내로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남들에게 어떠한 수행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어떠한 값 이내에 얼마큼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한계가 되긴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그 바운드, 이 가까운 최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점근적 표기법에서도 최대한 타이트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5의 1 혹은 5의 n 혹은 5의 n 로그 n 5의 n 제곱, 5의 n 세제곱 혹은 5의 2의 n승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떠한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가를 또 쉽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 혹은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 가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음에 표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표는 이제 n이 10에서부터 다음의 숫자까지 계속 증가할 때 다음에 함수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5의 1, 함수가 1인 경우에는 항상 상수로 동일하게 존재를 하지만 n이 이렇게 증가할 때 로그 n의 경우에는 이렇게 느리게 증가를 하고 그냥 n 자체인 경우에는 n이 증가하는 만큼 증가를 하죠. 이제 다음 물 보겠습니다. n의 제곱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만 n 곱하기 로그 n인 경우에는 이 n 제곱보다는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n 세제곱은 당연히 n 제곱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의 n승, 2의 n이든 3의 n이든 10의 n이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지수를 표현할 때 2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텐데요. 이 2의 n승에는 2의 n승은 n이 다음과 같이 증가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수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작은 변화값을 보이는 함수가 로그 n이고요. 그 다음이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순서로 n 로그 n 그리고 그 다음으로 n 제곱, n 세제곱 그리고 2의 n승 순으로 n이 증가할 때 함수값의 크기의 변화를 이렇게 빠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10의 2의 10승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24가 되잖아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예, n이 10일 때 상수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로그 n 함수는 이렇게 n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n 로그 n 함수는 이렇게 그 다음 함수로는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따질 때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점근적 표기법으로 이 알고리즘이 5의 1만큼의 수행시간을 갖는지 5의 n만큼의 수행시간을 갖는지 혹은 5의 n 로그 n인지 혹은 5의 2의 n승인지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알고리즘이 이런 두 수행 시간을 각각 갖는다라고 하면은 5의 n만큼의 수행 시간을 갖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2의 n승만큼의 수행 시간을 갖는 알고리즘이 가장 좋지 않은, 가장 느린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5에 대한 빅5 표기법을 배웠으니 다른 표기법들도 한번 배우겠는데요. 빅오메가와 빅세타 표기법입니다. 빅오메가는 적어도 GN의 비율로 증가하는 함수. 앞에서 OGN은 F가 이렇게 있을 때 F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러한 함수 GN을 가지고서 표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빅오메가는 적어도 GN의 비율로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FN이 이렇게 있을 때에 적어도 GN의 비율로 증가하는 함수 FN을 이렇게 빅오메가 GN으로 표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개념은 OGN과 대칭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식에서, 이 수학적 정의의 수식에서 이 비교하는 부호도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빅세타는 정확하게 GN의 비율로 증가하는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 빅오메가의 함수는 FN이 빅세타 GN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FN은 5의 GN이 되기도 하고 빅오메가 GN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정의에서 식을 보게 되면은 이 GN보다 최대한 GN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적어도 GN만큼 증가한다 라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5의 GN은 FN보다 살짝 큰 정도로 증가하고요. 그리고 FN이 빅오메가 GN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 GN의 상수배보다 살짝 큰 정도로 FN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FN이 빅세타 GN으로 표현될 때에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종합해서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빅오메가와 빅세타에 대해서도 배우긴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빅5 표기법을 위주로 보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고 어떠한 시간 복잡도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정확히 5의 어떤 특정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서로 다른 실행 시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입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입력값의 크기 n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풋의 밸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인풋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BA, EF,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총 6개의 알파벳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알파벳 C를 우리가 찾기 원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이 리스트를 처음부터 차례차례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C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원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 C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 다른 예로서 똑같은 크기의 리스트가 주어졌지만 이 C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 C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 바로 처음에서 찾아지니까 이 수행 시간이 1이 되겠죠? 같은 크기의 인풋을 n이 6인 같은 크기의 인풋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자체의 인풋 자체의 값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5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등 수행 시간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예에서 이 C가 맨 앞에 있어서 수행 시간이 1이 되는 경우는 가장 좋은 인풋 값이죠. 그래서 가장 최소의 수행 시간을 불러오는 인풋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의 수행 시간을 최선의 경우의 수행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수행 시간이 큰 때와 작은 때 그리고 모든 때에 대해서 수행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것을 이제 평균의 경우의 수행 시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의 경우의 수행 시간은 이 모든 수행 시간의 평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풋 값에 대해서 수행 시간을 다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풋 값에 대해서 실행 시간을 구하는 것은 가장 worst case, 가장 나쁜 경우에 가장 최대로 보통 우리가 수행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최악의 경우에 수행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보통 찾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수행 시간을 전문적 표기법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에서 계산하게 될 알고리즘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알고리즘의 복잡도 분석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 배울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적용을 해보고 구해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이 수행 시간을 갖는지는 앞으로 차차 배워가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것인데요.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 가운데에 선택 정렬은 2의 n승만큼, 그리고 힙 정렬은 n 로그 n만큼, 그리고 퀵 정렬은 다음과 같은 수행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자료 구조에서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것의 복잡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원소들 중에서 어떠한 특정 원소를 찾는 것을 이제 앞부분부터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죠.
앞부분부터 실시를 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최악의 경우 이 값이 이 C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인풋이 될 텐데 이 최악의 경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훑어야지 총 n번을 훑어야지 이 C를 찾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배열에서는 이 리스트에서는 검색을 할 때 어떤 원소를 검색을 할 때 총 n번에 비례하는 수행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구조에서는 이 검색하거나 검색한 자리 어떤 특정한 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 넣을 때 다음과 같은 수행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원소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때 배열보다 여기서 보이는 해시 테이블이 가장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울 때 어떤 원소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연산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에 따라서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실습 시간에 봤던 그 코딩 테스트를 직접적인 예로 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입력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시점에 사서 어떤 시점 A에 주식을 사서 다른 시점 B에 주식을 판다. 이렇게 한 번 사고 한 번 팔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번의 거래로 낼 수 있는 최대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총 6개의 시점이 있는데 시점 1에서는 주식의 값이 7이고 시점 2에서는 주식의 값이 2이고 시점 6에서는 주식의 값이 4입니다. 이럴 때 어떤 시점에서 사서 어떤 시점에서 파는 것이 그 차이를 최대로 하는지 그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입력 값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실습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인풋부터 이제 이 인풋에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시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시점에서 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익을 계산을 해보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점을 이제 i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가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모든 경우를 다 구해보도록 하겠죠? 여기서는 6이지만 이 마지막 인풋 이 시점을 우리가 이제 인풋의 크기를 n으로 표기한다라고 했으니까 n을 사용해서 마지막 시점을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i번째 시점에서 샀을 때 그 다음 시점부터 우리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시점을 이제 J라고 하면은 J는 이 I 다음에 이 산 시점 바로 다음에 있는 시점부터 팔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J는 I 플러스 1부터 마지막 시점까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번째에서 사서 이제 j번째에 팔 때에 그 이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아이마다, 각각의 제이마다 이러한 이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포문으로 바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에 대한 포문 안에 이제 J에 대한 포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 J가 정해졌을 때 이제 프로핏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 입력을 이제 스톡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톡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산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스톡이라고 하는 배열의 i번째 원소다. i번째 원소다. 첫 번째 시점에서 산다면은 이 스톡이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인 7이 살 때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이 부분, 이 J가 파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스톡의 J번째 원소가 이 팔 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익은 프로핏이라고 할게요. 이 이익은 우리가 팔 때의 가격에서 살 때의 가격을 빼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핏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프로핏이 앞에서 구했던 프로핏보다 더 크다면은 이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 맥스 프로핏이라고 하는 값을 또 따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했던 이 맥스 프로핏, 지금까지 구해왔던 맥스 프로핏이랑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프로핏의 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이제 맥스 프로핏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돌리고 이 가장 큰 프로핏을 이제 돌려주면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사 코드로 한번 짜 보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바로 짜는 것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마지막 수업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짜는 방법을 앞으로 배워보도록 할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는 이제 다른 색깔로 쓸게요. 이 i는 1부터 n까지 이루어지고 이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j의 포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산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이 배열에서 원소를 찾아내는 것 연산 하나, 이것 하나, 불러오는 것 하나, 그리고 빼는 것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연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J에 대한 포문 안에 연산이 총 4번 있죠. 이 4번 있는 게 이 J가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i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i에 대해서 i가 1부터 n일 때 이만큼 연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i에 대해서도 더해줘서 i가 1일 때부터 n까지 이만큼을 더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이 수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지금 이 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샘플 예제의 5번인가요? 5번에 해당되는 이었죠? 거의 아주 똑같이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것을 전개하면은 우리가 이제 5의 n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5의 n 제곱이 되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습 시간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은 5의 n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습 시간에서 이 알고리즘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